단종.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핏빛 가족사.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70년 전 조선 땅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살 어린 소년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 바로 피를 나눈 작은아버지가 그 왕자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험준한 산골짜기로 끌려가 17살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떠날 그 이름 단종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사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단종의 어머니는 현덕왕후입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미 이 아이의 인생은 시작부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는 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지요. 문종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단종이 12살이 되던 해 문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기간이 고작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문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다. 부탁한다. 잘 보살펴달라. 그 신하들이 바로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문종은 눈을 감으면서도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살 단종은 홀로 왕좌에 오릅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아이가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라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작은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문무를 겸비하고 학문도 깊고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시킬 정도로 학식이 높았고 체격도 크고 카리스마도 넘쳤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야망이요. 단종이 즉위한 조선의 실권은 사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 어리니까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겸손한 척, 조용한 척하면서 안으로는 자기 세력을 조용히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1453년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수양대군은 행동에 나섭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대낮에 당당하게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무장 출신입니다. 육진을 개척하고 여진족을 몰아낸 그 전설적인 장군이요. 수양대군은 왕의 명이라 속이고 김종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서를 건네는 척하며 곁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 순간 철퇴가 날아듭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의 세력은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을 차례차례 제거합니다. 반대할 사람은 모두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정난이라는 말은 난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쿠데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13살 단종은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동시에 겸임합니다. 행정권, 인사권, 군사권을 혼자서 다 쥔 것입니다.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1455년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단종은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단종은 왕에서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권한도 없는 허울뿐인 자리였습니다. 그나마 궁 안에 머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이들은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로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꾸민 계획은 이렇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납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세조에게 이 사실을 밀고해버린 것입니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사육신은 모두 체포됩니다. 세조는 이들을 직접 신문합니다. 성산문은 세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세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는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래도 성산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육신은 모두 처형됩니다. 그것도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요. 그들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세조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요. 1457년 세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는 것입니다. 단종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영월은 강원도 산속 깊은 곳입니다. 험준한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세상과 완전히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단종이 머문 곳은 청령포라는 지역입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절벽입니다. 섬처럼 고립된 그 땅에 단종은 갇혔습니다. 신하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호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단종을 따라 영월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관리도 아니고 그냥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종을 왕으로 대우하며 곁에서 섬겼습니다. 목숨을 걸고서요.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청령포에서 단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한양을 향해 바라보며 그리움에 젖었다고 합니다. 단종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조가 있습니다. 1000개의 산 10,000개의 봉우리가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 내용이었습니다. 17소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시조 한 줄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단종의 작은아버지 금성대군이 또 다른 복위 운동을 일으켰다가 발각됩니다. 이것이 세조에게 결정적인 빌미가 됩니다. 세조는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457년 음력 10월 단종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온 사람은 왕명을 전달하는 금부도사였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 장면이 여러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활시위로 목이 졸렸다고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분명한 것은 17살 소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눈치를 보며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이후 도망쳐 숨어 살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40여 년이 흐른 뒤인 1698년 조선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복검됩니다. 왕의 자리를 되찾고 묘도 단종으로 추서됩니다. 사육신도 공식적으로 충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몽도도 공신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단종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240년이 지나 돌아온 명예가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단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봅니다. 성산문은 뜨거운 고문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혼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기억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영월에는 지금도 단종의 무덤인 장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종 문화제가 열립니다. 영월 사람들이 570년 동안 단종을 기억하고 추모해 온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보다 억울하게 죽은 자를 더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